따수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신설화를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무당이 된 몰락한 양반과 딸 이설아의 신기한 능력. 경상도의 한적한 마을에는 한때 이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이참 판댁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문과 급제자를 배출해 온 명문가였지만 이제는 그 영광이 모두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설아는 그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20살의 나이가 된 그녀는 고운 비단옷을 입고 안채에서 자란 전형적인 양반가 규수였습니다. 하지만 설아에게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설아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홀령이 그녀에게 말을 걸어오기도 했고, 때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꿈속에서 생생하게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부모는 크게 꾸짖었습니다. 그런 괴상한 소리 하는 것이 아니다. 양반과 규수가 무당 같은 천한 소리를 하다니. 아버지 이참판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딸의 기이한 능력을 가문의 수치로 여겼습니다. 설아는 자신의 능력을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늘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에게만 보이는 그 세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자신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참판 댁에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이참판이 영모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는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정적들의 음모에 휘말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관가에서 사람들이 들이닥쳐 집안을 뒤지고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서책들과 보물들이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몰락 과정에서 설아는 더욱 선명한 환영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신 조상들이 나타나 집안의 운명을 한탄하는 모습이 보였고, 앞으로 닥칠 더 큰 시련들이 꿈속에서 예고되었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무너진 후 이참판은 딸을 바라보며 차가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가진 그 기괴한 능력 때문에 우리 집안에 재앙이 닥친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집 식구로 있을 수 없다. 설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능력이 결국 가족에게까지 버림받는 이유가 되었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그날 밤 설아는 단 하나의 보따리만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평생 살아온 집을 뒤로하며 걷는 길은 끝없이 어둡고 쓸쓸했습니다.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설아의 치마자락이 젖어갔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설아는 한 초라한 오두막에서 나오는 향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북소리와 함께 낮은 주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녀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설아는 오두막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는 현실 앞에서 그녀는 결국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머리에 화려한 꽃을 꽂고 오색 치마를 입은 중년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바로 이 마을에서 박만신이라고 불리는 무녀였습니다. 박만신은 설아를 보자마자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머나, 이 아이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너는 하늘이 내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설아는 처음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들어와라. 오늘 밤은 여기서 쉬어가거라. 박만신의 집은 비록 초라했지만 설아에게는 따뜻한 피난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박만신은 설아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야, 내가 가진 능력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다만 그 축복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야. 설아는 마음 한편에서 희미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새벽이 되자 설아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숨기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설아는 박만신의 집에서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박만신은 제단 앞에서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미신적인 행위로만 보였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깊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만신은 설아에게 무당이 되는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각종 신령들의 이름과 성격, 굿하는 방법,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법까지 모든 것이 설아에게는 새로운 학문이었습니다. 처음 며칠간 설아는 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박만신은 인내심을 가지고 설아를 가르쳤습니다.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능력이 깨어나고 있구나. 박만신이 설아를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설아는 날이 갈수록 더 선명하게 영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미래의 일들도 더욱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흘이 지난 어느 날 마을에 첫 번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농부였는데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녀님, 저희 딸아이가 나흘 전부터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만신은 설아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한번 해보렴. 설아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농부의 애타는 마음을 보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아는 눈을 감고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점차 희미한 영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계곡 옆 큰 소나무 밑에 기절해 있는 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동쪽 산 깊은 곳, 큰 소나무가 있는 계곡에 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농부는 즉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2시간 후 농부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딸을 업고 돌아왔습니다. 정확히 설아가 말한 곳에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무녀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설아는 깊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이상한 능력이 실제로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만신 무녀의 집에 있는 젊은 여인이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둘씩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달라는 부탁, 앞으로의 운세를 묻는 상인, 돌아가신 가족의 안부를 묻는 과부까지 설아는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도와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설아의 말이 거의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설아가 가장 큰 보람을 느낀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고민에 빠진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와서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설아는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를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설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양반가 규수 시절의 고고한 모습은 사라지고 대신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인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박만신은 그런 설아를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이제 내가 진짜 무당이 되어가고 있구나. 어느 날 저녁 설아는 혼자 마을 언덕에 올라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자신이 이런 삶을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삶이 예전보다 훨씬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설아의 눈앞에 새로운 환영이 펼쳐졌습니다.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예감이었습니다. 화재였습니다. 사흘 후에 마을 한복판에서 큰 불이 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다칠 것이라는 영상이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설아는 급히 박만신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튿날 새벽 설아는 마을의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60 초반의 최 이장은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토박이로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설아는 자신이 본 환영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사흘 후 저녁 마을 한복판의 주막에서 시작되는 큰 불, 바람을 타고 번져나가는 화재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최 이장은 설아의 말을 듣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최 이장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아의 예언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대로 회의적이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특히 마을의 일부 양반들은 설아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적어도 주막 주변의 사람들만이라도 조심하도록 부탁했습니다. 사흘이 지나는 동안 마을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설아는 방만신과 함께 마을을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에서 긴장한 채 기다렸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을 한복판에서 주황색 빛이 번쩍했습니다. 주막에서 불이 난 것입니다. 정확히 설아가 예언한 장소였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마을 곳곳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행히 설아의 경고를 들은 사람들이 미리 준비를 해둔 덕분에 불을 끄는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설아는 자신의 환영에서 본 대로 불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들을 지휘했습니다. 설아의 지시는 정확했습니다. 2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불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무엇보다 다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다행이었습니다. 불이 꺼진 후 마을 사람들이 설아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경외감을 가지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설아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미래를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그 미래를 바꾸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능력의 활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설아의 명성은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질투와 시기의 시선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을의 일부 양반들은 설아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설아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옷차림으로 보아 농부인 것 같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남다른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무녀님, 저는 강도령이라고 합니다.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강도령은 정중한 태도로 설아에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실함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병으로 고생하고 계신데 어떤 의원을 찾아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혹시 무녀님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알 수 있을까요? 설아는 강도령의 간절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곧 강도령의 어머니에 대한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마음의 병을 앓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몸의 병이 아니라 깊은 슬픔 때문에 몸까지 아프신 거예요. 강도령은 설아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 때문에 어머님께 필요한 것은 약이 아니라 마음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요. 설아는 강도령에게 어머니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강도령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무녀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 후로 강도령은 자주 설아를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감사의 마음 때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설아의 인품에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설아 역시 강도령에게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도령이 설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녀님, 요즘 마을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설아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설아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하겠어요. 한 달 후 설아에게 인생을 바꿀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이웃 고을에서 무서운 전염병이 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환자로 시작되었지만 며칠 만에 수십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설아는 평소보다 더욱 선명한 환영을 보았습니다. 전염병의 근원을 보여주는 환영이었습니다. 마을 북쪽 우물물이 오염되어 있었고 그 때문에 병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치료법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특정한 약초들을 조합하여 달인 물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영상이 보였습니다. 설아는 급히 일어나 박만신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정말 확실하냐? 박만신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본 것이 정말이라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이튿날 설아와 박만신은 이웃 고을로 향했습니다. 현감 장대감은 처음에는 설아를 의심했습니다. 젊은 무녀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아가 우물물 오염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하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감은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설아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설아는 즉시 약초를 구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환영에서 본 약초들을 정확히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죽음을 앞둔 할머니였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약을 다렸습니다. 한 숟가락씩 정성스럽게 먹여드린 후 설아는 밤새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새벽이 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뜨고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문이 퍼지자 더 많은 환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설아는 쉴 틈 없이 약을 다리고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때 뜻밖의 도움이 왔습니다. 설아의 소문을 듣고 강도령이 찾아온 것입니다. 무녀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도령과 그의 어머니가 함께 와서 설아를 도와주었습니다. 며칠 만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설아의 고향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그녀를 데려가려고 온 것입니다. 바로 설아의 아버지 이찬판과 마을의 양반들이었습니다. 설아야,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이찬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설아가 치료해준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생명의 은인입니다. 사람들은 이찬판과 양반들 앞에서 설아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현감 장대감도 나타나 설아를 지지했습니다. 이분은 우리 고을의 생명을 구해주신 분입니다. 이찬판은 당황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설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제 예전의 설아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양반가의 규수로 살았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보람되고 의미 있어요. 이찬판은 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저의 능력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이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이찬파는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딸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설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했는지, 그녀의 능력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알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설아는 이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무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능력은 더욱 정교해졌고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아졌습니다. 강도령은 설아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그녀의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설아는 자신이 처음 무녀가 되었던 그 언덕에 올라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년 전 절망에 빠져 있던 자신을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저주라고 여겼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하늘이 내린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설아의 이야기는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 무녀가 되어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전해져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들이 정해준 길이 아닌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설아는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진정한 자아를 찾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따숨의 오디오북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